지금 하고 있는 일을 모두 멈추십시오. 제가 지금부터 전달하려는 내용은 단순한 추측도 아니고 어떤 이론도 아니며 신문 헤드라인을 피상적으로 훑어본 결과도 아닙니다. 오늘 아침 7시 43분 공화당 상원의 핵심 지도부 인사 3명이 미치 매코널의 집무실로 들어섰습니다. 표면상으로는 평범한 지도부 회의였습니다. 47분 후 그들은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로부터 채 2시간도 지나지 않아 워싱턴 전체가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워터게이트 사태 이후 단일 정당 내부에서 발생한 가장 거대한 내부 반란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정치적 이견이 아닙니다. 공화당 최고위급 인사들이 도널드 트럼프가 더 이상 통제 불가능한 존재가 되었다는 결론에 도달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촉발시킨 계기는 여러분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을 것입니다. 앞으로 전개될 상황을 놓치고 싶지 않으시다면 지금 당장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두십시오. 앞으로 몇 시간 안에 공화당이 하나의 정당으로 살아남을지 아니면 돌이킬 수 없는 방식으로 균열될지가 될판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직 어느 매체도 이것을 제대로 보도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공화당 상원 원내회의 내부의 독립적인 3개의 소식통을 통해 직접 확인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요일 밤에서 수요일로 넘어가는 새벽 5시, 도널드 트럼프는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이른바 긴급 권한 확대법이라고 부르는 법안의 즉각적인 표결을 강요했습니다. 그리고 최후 통첩을 내렸습니다. 금요일 이전에 이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으면 해당 의원들 각자의 지역구에서 예비선거 경쟁자를 직접 내보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당 소속 상원 의원들을 상대로 직접 선거 유세를 하겠다고 협박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전 9시 30분 음성 녹음 파일 하나가 유출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녹음에는 트럼프가 비공개 자리에서 이렇게 말하는 목소리가 담겨 있었습니다. 나는 상원이 필요 없어. 저 사람들은 나를 위해 일하는 거야. 이 녹음 파일은 공화당 고위층 내부에서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돌아온 반응은 두려움이 아니라 분노였습니다. 오전 7시 43분 긴급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매코넬, 튠, 바라소, 코니니 밀실에서 47분 동안 마주 앉았습니다. 그 방안에서 내려진 결정은 트럼프 자신의 당 내부에서 그의 권위에 도전한 가장 중대한 사건이 되었습니다. 이 반란이 왜 중요한지 이해하려면 트럼프가 지난 8년 동안 공화당 상원의원들을 손아귀에 쥐어온 메커니즘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그것은 이념도 아니었고 정책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공포였습니다. 무기화된 공포, 당 전체를 규율하는 도구로서의 공포였습니다. 공화당 상원의원이라면 누구나 그 사례들을 외우고 있습니다. 2020년 밋 롬니는 첫 번째 탄핵 심판에서 유죄 표결을 던졌습니다. 트럼프의 반격은 즉각적이고 잔인했습니다. 롬니는 비방당하고 명예를 실추당하고 자신이 속한 주 차원에서 당으로부터 제명 처분을 받았으며 고립되고 정치적으로 깊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메시지는 명확했습니다. 트럼프에게 대들면 그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빌 캐시디는 두 번째 탄핵 심판에서도 유죄 표결을 했습니다. 그는 이후 관계 회복을 시도하며 공개적으로 자신을 낮추고 반복해서 트럼프 편에 표를 던졌습니다. 결코 제대로 돌아오지 않을 인정을 구걸하면서요. 그리고 그가 더 이상 쓸모가 없어지는 순간 트럼프는 예비선거 경쟁자를 지원했습니다. 교훈은 더 냉혹해졌습니다. 충성심은 보호막이 아닙니다. 단지 집행유예일 뿐입니다. 2023년 케빈 메카시는 부채한도 협상에서 타협안을 도출했습니다. 트럼프는 비공개적으로 이를 반대했고 몇 주 만에 메카시는 하원 의장직에서 쫓겨났습니다. 메시지는 이제 반박 불가능한 것이 되었습니다. 트럼프는 언제든 누구든 어떤 이유로도 파멸시킬 수 있다. 이것이 권위주의적 통제가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모두를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본보기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공포가 알아서 나머지를 처리합니다. 수년 동안 이 공포는 절대적이었습니다. 상원의원들은 동료들의 커리어가 무너지고 공개적으로 굴욕당하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불복종의 대가가 실시간으로 펼쳐지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계속해서 저항 대신 복종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가 한 가지를 계산하지 못했습니다. 공포는 사람들이 그 위협이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부터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자각이 이번 주에 찾아왔습니다. 3가지 요인이 동시에 수렴되면서 판세가 뒤집혔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요인은 선거 산술의 변화입니다. 2024년 상원 선거 지형은 공화당에게 가혹합니다. 공화당 의석 23석이 경합에 놓인 반면 민주당은 11석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각종 여론조사는 이제 트럼프와의 연대가 하나의 핸디캡이 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몬태나, 오하이오, 펜실베이니아의 구체적인 데이터에 따르면 트럼프와 직접 연관될 경우 공화당 후보는 6에서 8포인트를 잃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 상원의원은 동료에게 이렇게 직설적으로 말했습니다.
나는 보수주의는 옹호할 수 있어. 하지만 혼돈은 옹호할 수 없어. 두 번째 요인은 그린란드 사태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당혹스러운 사건이 아니라 위험한 사건입니다. 나토 동맹국들은 경계태세에 들어갔습니다. 국방 분야의 핵심 인사들이 반기를 들고 있습니다. 예비역 사성제독 한 명은 상황을 한 단어로 요약했습니다. 전략이 아닌 불안정. 상원 군사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일반 유권자들이 아직 미처 보지 못하는 것을 꿰뚫어 보고 있습니다. 동맹국의 영토를 상대로 군사적 행동을 위협하는 것은 협상이 아닙니다. 국제 질서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요인은 사법적 압박의 가속화입니다. 여러 형사소송 절차가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긴급 공판 중지 신청은 기각되고 있습니다. 재판 일정이 잡히고 있습니다. 공화당 법조계 핵심 인사 한 명은 비공개적으로 이런 말을 전했습니다. 당이 어쩌면 11월까지 연방구치소에 수감될 수도 있는 후보를 내세우는 상황을 고려하고 있을 수도 있다고요. 선거 취약성, 외교정책의 무모함, 형사소추 위험이 한꺼번에 쌓이자 비용 대비 편입 분석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트럼프를 옹호하는 것이 단순히 불편한 일이 아니라 정치적 자살처럼 느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수요일 아침 맥코넬의 집무실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두 명의 내부 소식통을 통해 확인한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참석자는 4명이었습니다. 제도주의자 맥코넬, 현실주의자 존 튠, 압박에 시달리는 충성파 존 바라소, 그리고 상원의원들이 직면한 냉혹한 선거 현실을 대변하는 존 코닌이었습니다. 맥코넬은 녹음 파일을 재생하는 것으로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트럼프가 상원은 자신을 위해 일한다고 말하는 3분짜리 전체 녹음이었습니다. 그는 2번 재생했습니다.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한 소식통은 그 침묵을 숨 막히는 것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이 자신들이 듣고 있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의회의 불만을 품은 대통령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의회를 게임 밖으로 선언하는 대통령의 목소리였습니다. 튠이 먼저 말문을 열었습니다. 그는 어느 것도 옹호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린란드 관련 발언도, 긴급 권한 확대 요구도, 자신의 동료 의원들을 상대로 한 예비선거 협박도, 이미 지친 유권자들에게 나가서 이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바라소는 자신이 안고 있는 갈등을 그대로 드러내며 반응했습니다. 트럼프에게 공개적으로 반기를 드는 것은 개인으로서 파멸당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롬니, 캐시디, 체니의 사례를 상기시켰습니다. 맞섰다가 쫓겨나거나 무력화된 사람들 모두를, 그리고 이번이 도대체 무엇이 다르냐고 물었습니다. 맥코넬은 앞으로 몸을 기울이며 그 자리의 분위기를 바꾸어 놓은 말을 했습니다. 그는 이번이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는 어차피 그들 모두를 파멸시킬 것이기 때문이라고요. 문제는 자신들이 정치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느냐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문제는 트럼프를 옹호하다 쓰러질 것이냐, 아니면 헌법적 기관을 옹호하다 쓰러질 것이냐라고 했습니다. 그는 지금 선을 긋지 않으면 더 이상 지킬 기관 자체가 남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어서 코니는 냉혹한 선거 현실을 그대로 꺼내놓았습니다. 텍사스 여론조사에서 자신이 4포인트 뒤처지고 있으며 그 포인트 하나하나가 모두 트럼프와 연관된 혼돈에 직결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유권자들이 원하는 것은 안정과 통치라고 했습니다. 자신의 상원의원이 나와서 대통령이 왜 그린란드 침공을 거론하는지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바로 이 지점에서 상황이 진정으로 임계점에 달합니다. 맥코널이 제안한 것은 상징적인 제스처가 아니었습니다. 구조적인 행동 계획이었습니다. 그는 3가지 사항을 제시했습니다. 첫째, 상원이 긴급권한 확대법을 표결에 붙이지 않겠다는 내용을 명확히 담은 공동서한을 백악관에 발송한다. 둘째, 외교정책 관련 발언의 수위가 낮아지지 않는 한 지도부는 트럼프와 함께 선거 유세에 나서지 않겠다고 선언한다. 셋째, 트럼프가 현직 상원의원들을 상대로 예비선거 도전자를 낸다면 지도부는 공화당 상원선거위원회의 전체 예비자금을 총동원해 현직 의원들을 지원한다. 맥코널은 이어서 한 명 한 명의 눈을 바라보며 답을 요구했습니다. 튠은 즉각 동의했습니다. 코닌도 동의했습니다. 바라소는 한 소식통이 회의에서 가장 긴 30초라고 묘사한 시간 동안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맥코널이 자신에게 정치적 자살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맥코널은 자신의 일을 하라는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바라소는 결국 동의했습니다. 4명, 4개의 목소리. 그리고 이것으로 공화당을 수년간 하나로 묶어온 구조가 균열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사태는 놀라운 속도로 전개되었습니다. 오전 9시 15분, 맥코넬은 공화당 고위 상원의원 15명에게 직접 전화를 돌렸습니다. 메시지는 단순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진행할 것이며 함께 할 것인지 알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3명이 즉시 동참을 선언했습니다. 롬니, 수장 콜린스, 리사 머카우스키였습니다. 예상 가능한 결과였습니다. 하지만 2명의 합류는 모두를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린지 그레이엄과 마르코 루비오였습니다.
잠시 멈추고 그레이엄의 변화가 갖는 무게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트럼프의 가장 소란스러운 옹호자였습니다. 지난 주말에도 트럼프와 골프를 쳤던 사람입니다. 수년간 모든 논란과 탄핵소추 사태마다 방송에 나와 트럼프를 변호했던 상원 의원입니다. 그런 그가 이번에는 반대편에 선 것입니다. 그레이엄과 가까운 소식통에 따르면 그는 동료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자신은 모든 것을 옹호해왔지만 동맹국 영토를 침공하겠다는 위협은 옹호하지 않겠다고. 상원 권한의 해체는 옹호하지 않겠다고. 그리고 자신과 생각이 다른 상원 의원들을 반역자라고 부르는 것은 옹호하지 않겠다고. 그는 한계라는 것이 있으며 트럼프가 그 선을 넘었다고 말했습니다. 오전 10시 47분 서한이 작성되었습니다. 5페이지 분량의 법률적 언어, 헌법적 툴로 짜인 문서였습니다. 소식통들이 전하는 핵심 문구는 이렇습니다. 그들은 헌법 질서를 위협하고 미합중국 상원의 제도적 권한을 훼손하는 행위가 계속되도록 양심적으로 내버려둘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정오가 되기 전 이미 12명의 서명이 확보되었습니다. 오전 11시 30분 트럼프가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 보좌관이 암호화된 메시지를 통해 매코넬과 다른 11명의 서명자들이 긴급 권한 요구에 반대하는 서한을 곧 공개할 예정이라고 알렸습니다. 내부에서 돌아다니는 문자 메시지에 따르면 트럼프의 반응은 전부 대문자로 도착했습니다. 전부 반역자들. 트럼프는 즉각 행동에 나섰습니다. 충성파들에게 전화를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오후 샤벳시 15분 그레이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통화는 2분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그 대화를 아는 소식통에 따르면 트럼프는 그에게 당신은 나한테 죽은 사람이야 라고 말했습니다. 그레이엄은 답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트럼프는 루비오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이 당신을 만들었고 당신을 파면시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같은 소식통에 따르면 루비오는 트럼프가 스스로를 파멸시키고 있는 것이며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하면 된다고 답했습니다. 트럼프는 맥코넬에게 3번 전화를 시도했습니다. 맥코넬은 받지 않았습니다. 오후 10시가 되자 균열이 눈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원 공화당은 대통령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상원 공화당은 눈에 띄는 침묵을 유지했습니다. 기자들은 그 차이를 즉각적으로 포착했습니다. 오후 2시 주요 언론들이 상원 지도부가 트럼프의 긴급 권한 확대 요구 지지를 거부했다는 기사를 내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오후 3시 서한이 유출되었고 소식통들에 따르면 이것은 의도된 것이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가 사본을 입수했습니다. 폴리티코는 몇 분 만에 서명자들을 확인했습니다. 오후 3시 15분 전문이 사방에 퍼졌고 정치권 전체가 이것이 사적인 불화가 아니라 공개적인 반란임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약 20분 후 유출된 한 가지 세부 사항이 사태의 심각성이 얼마나 깊은지를 드러냈습니다. 내부 계획에 정통한 한 공화당 핵심 전략가가 상원 지도부가 트럼프의 보복에 대비한 3단계 비상계획을 준비해 두었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1단계, 트럼프가 공개적으로 공격해온다면 5명의 상원 의원이 추가로 지지 성명을 발표하고 지도부는 기자회견을 열어 대통령직은 존중하되 헌법을 먼저 섬긴다는 점을 천명한다. 내부 추정, 실현 가능성 80%. 2단계, 트럼프가 예비선거 도전자를 내세운다면 지도부 산하 정치행동위원회가 현직 의원 방어에 5천만 달러를 투입하겠다고 선언하고 공화당 전국 상원선거위원회는 도전자 후원을 거부하며 기업 대형 후원자들은 뭉친 원내회의라는 메시지를 중심으로 결집된다. 실현 가능성 60%. 3단계, 결코 쓰고 싶지 않은 카드. 트럼프가 계속 수위를 높여온다면 상원은 공식 결의안을 통해 대통령의 긴급 행정 권한을 제한한다. 이 과정에는 초당적 연대가 필요하며 대통령 견책 결의안까지 포함될 수 있다. 실현 가능성 30%. 이 과정에 관여한 한 상원의원의 말에 따르면 그들은 모든 시나리오를 분석했으며 트럼프가 싸우고 싶다면 준비가 되어 있고 이번에는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한편 공화당이 수요일 오후 내부 충돌을 벌이는 동안 상원 민주당도 자체적인 비공개 회의를 열고 있었습니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척 슈머는 이후 사태를 좌우할 판단을 내렸습니다. 민주당에는 2가지 선택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선택지, 혼돈을 이용해 트럼프와 공화당 전체를 동시에 공격한다. 이것을 공화당 내부의 내전으로 규정한다. 통치 능력의 부재를 드러낸다. 그리고 이 기능 장애를 선거 캠페인의 근거로 삼는다. 선거적 이점은 상당하겠지만 공화당이 공동의 적에 맞서 단결할 위험이 있다. 두 번째 선택지, 반란이 스스로 진행되도록 내버려둔다. 공개적으로는 침묵을 지킨다. 헌법적 조치에 대한 지지는 물밑에서 조용히 제공한다. 공화당이 홀로 분열의 무게를 감당하게 하면서 트럼프에게는 이것을 당파 싸움으로 전환할 여지를 주지 않는다. 슈머의 생각을 잘 아는 소식통들에 따르면 그는 두 번째 선택지를 택했습니다. 효과는 정치적 유도의 그것과 같습니다. 민주당이 공격하지 않으면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트럼프 대 그 자신의 당이 됩니다. 트럼프가 쉽게 뒤집을 수 없는 서사입니다.
물밑에서 민주당 지도부는 구체적인 지침을 내려보냈습니다. 공개적인 축하 표현 금지, 방송에서의 득의양양한 모습 금지, 서한을 조롱하는 성명 발표 금지, 대신 긴급 권한 제한 결의에 조용히 공동 서명 의사를 전달한다. 상원 공화당에 전달되는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민주당은 그들이 옳은 일을 하는 것을 돕겠지만 추가적인 정치적 부담을 지우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민주당의 침묵에 대한 공화당의 반응 자체가 많은 것을 보여줍니다. 민주당이 외부의 적을 제공하지 않을 때 내부의 균열은 더 깊어집니다. 수요일 저녁으로 넘어가 목요일 아침까지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수요일 오후 4시 30분 트럼프의 트루스 소셜 계정이 폭발했습니다. 90분 만에 27개의 게시물이 쏟아졌습니다. 전부 대문자로 작성된 내용으로 상원 의원들을 리노라고 비난하고 예비선거 도전자 투입을 요구하며 지도부를 딥스테이트와 동일시했습니다. 오후 4시 15분 첫 번째 예비선거 도정이 발표되었습니다. 마가 진영과 연대한 사우스캐롤라이나 출신의 경쟁자가 린지 그레이엄을 정조준했습니다. 그레이엄은 이를 취재하는 기자에게 세 마디로 답했습니다. 오후 1시 40분 주요 보수 방송의 보도는 눈에 띄게 갈렸습니다. 션 해니티는 조건 없이 트럼프를 옹호했습니다. 로라 잉그레이엄은 그린란드 관련 발언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터커 칼슨은 공화당이 마침내 기계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수년 만에 처음으로 보수 미디어가 단일한 목소리를 내지 않고 있었습니다. 저녁 파복 시 거대 기부자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3명이 공동 성명을 발표하며 헌법적 통치와 제도적 안정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가 아닌 상원을 지지한다는 뜻의 암호화된 언어였습니다. 밤 9시 30분 공개적으로 맥코널의 서한에 동참을 선언한 공화당 상원의원 수가 17명에 달했으며 5명이 추가로 비공개 동참 의사를 밝혔지만 아직 공개적으로 나서지는 않은 상태였습니다. 모두가 주목하는 숫자는 18이었습니다. 6명의 공화당 의원이 민주당 전원과 연대하면 긴급 권한 확대를 저지하기에 충분한 수입니다. 18. 그 숫자는 트럼프의 패배를 의미합니다. 밤사이 또 하나의 사건이 위기가 깊어지고 있음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목요일 아침 6시경 공화당 내부 여론조사 데이터가 폴리티코로 유출되었습니다. 수치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핵심 경합주에서 일반적인 공화당 후보는 2포인트 앞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의 지지를 공개적으로 받은 동일 후보는 4포인트 뒤처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6포인트 차이. 이것이 정확히 상원을 유지하느냐 잃느냐의 차이입니다. 오전 역없이 세 곳의 상원 의원실에서 또 다른 움직임이 확인되었습니다. 공화당 상원 보좌진들이 내부 서한에 서명하며 더 이상 양심적으로 변호 불가능한 것들을 계속 옹호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소식 통계에 따르면 이 서한은 상원 의원들이 입장을 철회할 경우 집단 사임도 불사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전례 없는 일입니다. 중간급 보좌진들이 발언문 작성과 전화 응대를 거부하기 시작하면 운영 메커니즘 전체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오전 역없이 15분 재계가 다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미국 상공회의소가 성명을 발표하며 헌법적 안정이 경제 성장과 투자자 신뢰에 불가결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혼란을 멈추지 않으면 자금 지원을 끊겠다는 명확한 경고였습니다. 전미 제조업자협회도 1시간 이내에 같은 메시지를 반복했습니다. 미국 민간기업 섹터가 상원 공화당의 어느 편에 설 것인지를 직접 말한 것입니다. 오전 업 없이 국제적 압박이 도달했습니다. 영국 총리실이 동맹국의 영토 보전을 위협하는 발언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는 외교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독일이 뒤를 따라가고 이어서 프랑스가 합류했습니다. 나토 사무총장은 5조 협약에 따른 방위 의무는 신성하며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고 재확인하는 성명을 냈습니다. 동맹국들이 현직 미국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질책하고 있었고 상원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가 실제 국제위기를 만들어냈다는 사실을 알면서 그 성명들을 읽고 있었습니다. 이제 상황은 하나의 고립된 전선이 아닙니다. 트럼프는 동시에 상원 의원들, 보좌진, 기부자들, 미디어, 국제 동맹국들의 압박을 정면으로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포위입니다. 그리고 포위 상황에서는 물러서거나 판돈을 올립니다. 목요일 트럼프는 판돈을 올리는 쪽을 선택했습니다. 그는 그레이엄의 지역구인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이번 주 토요일로 예정된 긴급 유세를 발표했습니다. 메시지는 투명했습니다. 진짜 공화당원 대 리노. 트럼프가 자신의 당을 상대로 전쟁을 선포하는 이제껏 가장 공개적인 방식이었습니다. 오전 11시 30분 트럼프는 하원의 가장 충직한 동맹자들과 회동했습니다. 소식통들이 거론한 이름들은 마저리 테일러 그린, 맥 게이츠, 로렌 보버트, 그리고 하원 자유 코커스 지도부 인사들이었습니다. 그는 한 소식통이 최대 압박 캠페인이라 부른 것을 상원 공화당을 상대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트럼프는 트루스 소셜에 10명의 반역자들이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게시하며 상원 의원실 앞에서의 시위를 촉구했습니다. 연방 보안당국은 경계 수준을 높였습니다. 국회의사당 경찰은 최고 경계 태세에 들어갔습니다.
맥코넬은 대변인을 통해 공식 반응을 냈습니다. 협박과 위협은 헌법적 책임의 수행을 막지 못할 것이며 상원은 어떤 개인을 위해 일하지 않는다. 상원은 미국 국민과 헌법을 섬긴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성명에서 전면에 내세우지 않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맥코넬은 조용히 5명의 온건 민주당 상원 의원들에게 접촉하고 있었습니다. 슈머가 아닌 잘 알려진 중도파 인사들이었습니다. 거론된 이름들은 조 맨친, 커스틴 시네마, 존 테스터, 셰로드 브라운, 밥 케이시였습니다. 메시지는 직접적이었습니다. 공화당이 긴급 권한 제한 조치를 추진한다면 그들은 이를 지지해 줄 것인가? 5명 모두 동의했습니다. 판세는 완전히 기울었습니다. 공화당 10명에 민주당 5명을 합하면 긴급 권한 확대를 저지할 표가 이미 확보되었습니다. 트럼프는 아직 모르고 있었지만 반란은 이미 성공해 있었습니다. 이 일련의 사건이 실제로 무엇을 드러내는지 한 발 물러서서 전체 그림을 바라보십시오. 이것은 단순한 위기가 아닙니다. 권위주의적 통제의 메커니즘이 실시간으로 붕괴되는 현장입니다. 첫째, 공포가 작동을 멈췄습니다. 트럼프의 구조 전체는 공화당 의원들이 선거적 결과보다 그를 더 두려워한다는 사실에 기반하고 있었습니다. 그 방정식이 방금 역전되었습니다. 둘째, 집단 행동이 권위주의적 지렛대를 부수었습니다. 독재자들은 표적을 고립시키고 하나씩 제거합니다. 그러나 상원 의원들이 함께 움직이고 공개적으로 약속하고 자신의 이름으로 서명할 때 개별적으로 표적이 될 수 없습니다. 위험은 공유되고 상호 보호가 작동합니다. 셋째, 기관은 그것을 지키기로 선택할 때 저항할 수 있습니다. 상원은 트럼프에게 필요한 헌법적 권한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년 동안 의원들이 개인적인 결과를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것을 자발적으로 내어주었습니다. 이제 그것을 되찾으면서 약함은 숙명이 아니라 선택이었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3가지 시나리오와 각각의 솔직한 가능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 트럼프가 물러선다. 발언의 수위를 낮추고 긴급 권한 요구를 철회하되 그럼에도 승리를 선언한다. 가능성 25%. 두 번째 시나리오, 교착 상태. 트럼프는 계속 공격하되 전면적인 예비선거 전쟁은 피한다. 상원은 저지하지만 그 이상으로 나아가지 않는다. 균열을 선거까지 이어진다. 가능성 50%. 세 번째 시나리오, 전면적 결렬. 트럼프가 예비선거 도전자들을 대거 투입한다. 상원은 민주당 표와 함께 긴급 권한 제한 결의를 통과시킨다. 당은 공식적으로 분열되고 선거 피해는 재앙적인 수준이 된다. 가능성 25%. 여러 상원 의원실과의 대화를 바탕으로 가장 가능성 높은 경로는 두 번째 시나리오가 점진적으로 세 번째 시나리오로 미끄러지는 것입니다. 균열은 봉합되지 않습니다. 날마다 더 넓어지다가 마침내 무언가가 돌이킬 수 없는 방식으로 부러지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반란은 그린란드 관세나 평범한 정책 이견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공화당의 통제권을 두고 벌이는 싸움입니다. 트럼프는 절대적인 권위를 요구했고 상원이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그 거부가 모든 것을 바꿉니다. 이 균열은 감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정치적 생존의 산술입니다. 트럼프를 옹호하는 것이 의석을 잃게 만들 때 행동이 바뀝니다. 충성심은 짐이 됩니다. 그러나 어느 편을 지지하든 간에 반드시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권위주의적 지도자들은 포위당했다고 느낄 때 판돈을 올립니다. 트럼프는 이 규모의 내부 반란에 한 번도 직면해 본 적이 없습니다. 압박 아래서 그의 통상적인 반응은 더 세게 치는 것입니다. 표적이 민주당이 아니라 자신의 당이 될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공화당은 내전을 버텨낼 수 있는가? 미국 민주주의는 거대 정당의 분열이 초래하는 결과를 흡수할 수 있는가? 오늘 이 질문들에 답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곧 그 답을 알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72시간이 트럼프가 계속 공화당을 장악할 것인지 아니면 공화당이 마침내 트럼프를 통제하기로 결단할 것인지를 결정할 것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꼭 눌러주세요. 앞으로 48시간 안에 새로운 중대 국면이 열릴 것입니다. 저는 모든 새로운 전개를 실시간으로 분석하며 여러분을 찾아올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